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출산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늘리는 등 다양한 사업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8개 분야 총 67개 사업입니다. 먼저 저출생 정책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거비를 처음 지원합니다. 규모는 전세 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인 서울형 키즈 카페와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확대 운영합니다. 대학 동아리 활동비도 줍니다. 사회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을 제공합니다. 또 제대 군인에게는 복무 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각종 청년 정책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폭은 더욱 넓혔습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50플러스 잡페어를 새롭게 운영하고 노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1월에 문을 엽니다. 24시간 상담 콜센터 외로움 안녕 120이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고립 운둔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서비스까지 연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후 동행 카드는 하반기부터 우정부시와 성남시까지 이용 범위가 늘어납니다. 다소 출항이 늦어지는 한강버스는 상반기 중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 달라지는 서울 생활은 1월 3일부터 책자와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북구는 신년사를 통해 5대 과제를 밝혔는데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과 신속한 주거정비서, 다채로운 문화도시 실현 등이 올 한 해 주요 정책이라고 알렸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뱀을 상징하는 을사년의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성북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신년사를 내고 올 한 해 집중할 5대 주요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입니다. 통합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성북복지재단 설립과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도 2025년 핵심 과제입니다. 장이 뉴타운 등 지역 내 130개 구역 주거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강북 횡단선 원안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북선 경전철 공사는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성북 사랑 상품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채로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월곡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운산 근린공원에는 책 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와 캠퍼스타운 사업 등도 을사년 한 해 성북구의 역점 사업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을사년 새해, 용산구는 지난 한 해 이뤘던 성장과 변화를 올 한 해도 이어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용산구의 굵직한 도시 변화와 함께 올해 목표로 하는 청사진을 살펴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참사 이후 침체됐던 용산구는 지난해 많은 도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지부진했던 국제업무지구는 지난해 1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말이면 도로와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가 시작되고 인근 용산 전자상가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용역도 마무리된 상황. 또 하나의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지상철도 지하화 역시 지난해 1월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는 자투리 땅 활용이라는 해법을 통해 320면의 주차면이 확보됐고 상습 정체 구간이던 남영역 일대 도로망 개선도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원효가도교 하부도로는 3차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후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용산구는 지난해 성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부족하다고 지적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어린이 도서관 확충도 이룬다는 계획. 중장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50플러스 센터를 신규로 조성하고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와 돌봄 취약가구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정책도 마련합니다. 굵직한 개발과 생활 밀착형 정책과 함께 용산구는 지난해 선포한 마음 건강 도시를 조성하는 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일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강남구가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2024년 강남구가 시행한 정책 중 주민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강남구 주민 3만 5천여 명이 두 달간 6억 8천여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은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그 버스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시고 나서 나면 실제로 버스를 타신 만큼 그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통비 지원이 주민들이 뽑은 정책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재건축 드림 지원 TF 운영 등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가 꼽혔습니다. 강남구 드림팀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자, 그다음에 감정평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여러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모으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추진이나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치창업 허브센터 운영과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정책, 출산 정책과 로봇 선도도시 조성 등도 우수 정책으로 올해 강남구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강남구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9,096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13개의 정책 중 3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1조 3,737억 원의 예산을 통해 2025년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강남구 수서동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섭니다. 도서관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 커뮤니티 기능이 겸비된 거점형 도서관이라는 점과 더불어 수년간 지체되어 온 수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2025년 공사가 시작되는 수서 공공도서관 부지입니다. 쇠고기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함께 도서관 용도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의 수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설계 공모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서관에 와서 이제 뭐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거기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주변 상권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죠. 다른 동네에는 큰 규모의 도서관들이 많은데 저희 동네에도 이제 이렇게 생기게 돼가지고 반갑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장소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도 그때 되면 조금 더 크게 될 테니까는 아이 연령에 맞는 장소들 좋은 책들 많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설계 공모를 완료한 강남구는 서울시의 심의와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2025년 5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5년 3월에서 4월까지 시공사 및 감리단을 선정하고 2025년 5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서동 5구 상바지 일대 구립공공도서관은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서도서관은 시설은 물론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숲의 사계를 컨셉으로 6,600제곱미터 규모의 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와 교육, 커뮤니티 시설로의 역할도 함께합니다. 수서 지역은 어디에서 보아도 높고 낮은 녹음의 언덕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 요소를 담아내는 도서관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도서관 내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물 같은 공간들을 상호 연결시키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지역의 기대를 안고 시작하는 수서동 구립도서관이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
성동구가 마장동과 사근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67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성동구 마장동과 사근동 일대가 포함됐습니다. 먼저 마장역 인근의 마장동 382번지 일대는 2025년 1월 2일부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근동 293번지 일대와 사근동 212-1번지 일대는 2025년 1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세 곳 모두 토지거래 허가제가 2026년 1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경우 계약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계약 당시 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에도 지정된 용도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한편 성수동 전략정비구역도 토지거래 허가제가 연장돼 2025년 4월 26일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 면목 5동에 총 2,110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섭니다. 최고 29층 높이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전망인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면목 5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정비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해당 지역인 면목 5동 152의 1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9%에 달합니다.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했고 주차 공간도 부족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높은 지역. 이곳에는 총 2,11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종 7층 높이에서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계획상은 29층까지로 해놨어요. 근데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있어요. 면목 5동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이 있어서 도시계획 정합성으로 따지면 나쁘지 괜찮은. 서울시는 모아타운 정비 사업은 10만 제곱미터 이내 노후 주거지를 묶어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면목 5동의 경우 5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 3구역은 조합 설립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설립이 마무리된 곳을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통상 모아타운 계획안 통과 후 착공까지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타입니다. 중랑구 중랑천 둔치에 어린이 눈설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겨울 추억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개장식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추위가 들이닥친 중랑천. 영하의 날씨도 아이들의 겨울놀이는 막지 못합니다. 눈썰매를 끌고 연신 슬로프를 오르내리는 아이들. 스릴 넘치는 썰매 타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가끔 엉덩방아도 찢지만 아이들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금 눈썰매 다 맡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어요. 저기 이렇게 내려갈 때 너무 놀리고 너무 재밌어서 대굴대굴해서 너무 어지럽긴 했어요. 조금. 중화체육공원의 어린이 눈썰매장이 개장했습니다. 고학년을 위한 80m 높이 썰매장과 유아 전용 40m 슬로프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윷놀이 동산과 얼음 썰매장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마련돼 다채로운 겨울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눈썰매 타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눈썰매장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2월 9일까지 문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눈썰매 타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운영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용료는 18세 미만은 무료이며 일부 놀이시설은 유료로 운영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석합니다. 서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이 조기 발행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발행 예정액 1,500억 원 가운데 750억 원을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사용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금액의 60% 이상 사용할 경우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는 8일부터 가능합니다. 마포구가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열대 정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누구나 운동센터 운영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총 4,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누구나 운동센터 운영이 1,326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실뿌리 복지센터 개관 및 실뿌리 복지동행단 출범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효도밥상 및 반찬 공장 운영이 선정됐습니다. 이외 마포순 환열차 버스, 레드로드 기반 시설 확충 등도 뽑혔습니다. 한편 1위를 차지한 누구나 운동센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4월 조성됐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